장기적으로 내 몸속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약물로만 그런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이 정상화되면 먹고 싶은 만큼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센터장님, 요즘에 위고비랑 마운자로 후 요요 와서 센터 오시는 환자들 많다고 하던데요. 저는 약물 사용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효과는 있으니까. 단기적 효과에서 저는 약물만큼 빠른 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간의 뇌가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뇌는 억제하면 억제 당합니다. 억제 반응을 보여줘요.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삶은 억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제 기간이 끝나면 물밀듯이 터져오는 식욕을 감당해내기가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요요 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약물이 평생 나를 식욕 억제를 시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약물 주입 기간이 끝나면 뇌는 바로 정상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치열하게 합니다. 또 우리 몸에서는 일정량의 탄수화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고픔으로 느껴요. 갈증으로 느껴요.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가 허하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이걸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약물은. 근데 그 허함, 배고픔 이런 것들은 약물이 사라지는 순간 엄청난 양으로 더 큰 양을 더 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초기에 내가 단기적으로 조절해야 되겠다. 양이 너무 많거나 라고 할 때는 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 몸속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약물로만 그런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요로 그 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센터장님이 그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근막 가동수, 신경 가동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즐거운 다이어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억제된 다이어트들은 결론적으로 본인을 즐겁게 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억제된 삶 속에 그 후에 어떻게 일어날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환자들을 또는 고객님들을 만났을 때 했던 얘기는 뭐냐면 살 안 찌는 사람이 있다. 똑같이 먹고 더 많이 먹고 그래도 살 안 찌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은 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 살 안 찌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약으로 식욕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계속 쓰도록 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약물을 먹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겁니다. 차가 얼라이언먼트가 틀어져 있어요. 얼라이언먼트를 새로 고쳐놔야 달릴 수도 있고 달려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차가 얼라이언먼트 때문에 소리가 나거나 퉁퉁퉁 할 때 소리를 들리지 말라고 방음 시설을 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 얼라이먼트를 바꾸지 않으면 차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체형이 바뀌어야만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이 써진다. 내 몸이 틀어져 있으면 우리 몸은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만 갖고 몸을 움직여라는 명령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몸이 정상화되면 지방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어 라고 지방을 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 즉 우리 몸속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쓰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몸속에서 만들어진다면 약을 먹고 단기적으로 살이 빠진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언제 먹냐? 정비기간에 먹는 겁니다. 내 몸속에서 너무 많아진 지방량을 조정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하고 몸이 정상화되면 먹고 싶은 만큼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의 살을 또 지방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이의 체형 변화, 그러니까 에너지 시스템 변화를 딱 시켰던 환자들이 실제 사례가 있으세요? 많죠. 저는 이 다이어트 비만이라고 하는 단계와 질병이라고 하는 단계, 제가 그동안 도수치료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병적으로 문제가 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잘못된 생활들이 축적되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적으로 질병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이 찐 경우들이 되게 많은 이유가 이 사람들이 체형이 틀어지면서 에너지 시스템이 망가졌고 더 망가져서 사실은 관절 부위의 가동성까지 망가져 있는 경우거든요. 마찬가지로 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체형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제 짧아진 근육, 틀어진 상태를 뼈로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근육으로만 보는데 제가 30년 동안 이 도수치료사 하면서 느낀 게 근육이 바뀌려면 근막이 바뀌어야 되고 근막이 바뀌려면 말초신경에 또는 뇌신경의 어떤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막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그물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어진 패턴이 있으면 그 틀어진 패턴을 틀어진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근막이거든요. 그래서 구겨진 옷을 다리미로 펴야만 깨끗한 옷이 되듯이 우리 몸도 틀어진 패턴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혼자 축적되어 온 습관적 근막의 패턴을 바꾸려면 굉장히 어렵죠.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바뀌냐면 죽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뀔 수 있는 체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근막의 질을 바꾸고 웨이트의 변화를 몸에다 인식시키고 틀어진 뼈는 제자리에 만들어 놓고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가동을 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신경도 짧아져요. 신경도 이 트랩이라는 근막 트랩에 의해서 찝히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찝혀 있으면 몸이 정상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우리 체형을 가져가겠다. 실제적인 근막의 변화. 그래서 살이 찌지 않는 유산소 체형은 몸이 일단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살이 빠지는구나 시작점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지방이 에너지 대사로 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체형이 바뀌면 우리 몸이 바뀌고요. 몸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바뀝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멘탈 지수가 좋아지지 않으면 당신 몸에서는 지방을 에너지로 쓰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제가 심리상담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하고 했던 이야기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살을 빼려면 우리가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이것을 해소하는지도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사장님하고 직원이 같이 왔는데 그 두 분의 차트를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찍어서 수치를 그냥 본 거거든요. 근데 마인드가 완전히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지방량이 달라요. 쓰는 것도 다르고 마인드도 다르고 이런 것들은 저는 수치로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강연하면서 다중인 마인드를 가져야 우리가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쓸 수 있고 중심이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실 때 앞에 서냐 뒤에 서냐도 벌써 마인드가 바뀌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앞에 서면 어쩔 수 없이라도 앞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뒤에 서면 어쩌다 보면 끌려갈 수밖에 없고 가기 싫은데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두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지수가 바뀌고 마인드가 바뀐다는 거죠. 에너지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몸의 정상적인 정렬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여러분들 몸에 장착하고 싶으시다면 앞서가십시오.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공 사례를 만드시면 여러분들의 몸은 알아서 정렬을 맞추어 갑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